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국무장관 인준을 기다리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밀 미팅이 미국의 탑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은 지금 서로 존중한다면서 북한 핵 협상은 세계의 공통 이슈라고 강조합니다. 북한과 다국적 협상에 대한 많은 진단의 공통점은 김정은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달라 개방과 협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치고 회담하면서 북한 협상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백악관과 유엔 대사의 서로 다른 정책 발표가 나온 뒤 결국 백악관 경제자문이 유엔 대사에게 사과했습니다. 흑인 손님을 체포하게 만든 뒤 논란이 된 스타벅스가 약 8,000개 스토어의 문을 닫고 전 직원에게 무의식 중에 차별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는 사설에서 6명의 경관을 파견해 흑인 손님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국도 응답하라고 요구합니다. 인조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녔지만 누구보다 진실했다는 평을 받는 퍼스트 레이디 바브라 부시 여사가 사망했습니다. 바브라 부시 여사는 공화당 퍼스트 레이디로서 HIV 양성 반응 유아에게 키스했던 사람입니다. 북한에 납치됐던 영화배우 최은희 여사도 92세로 사망했습니다.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독일에 처음으로 인형 사창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미팅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트윗으로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쭉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당연히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국제 뉴스에서는 이 내용을 탑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For the president and Kim Jong-un himself, among those are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North Korea, Mongolia, maybe Stockholm or Geneva. 네, 지금 어떤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컨텐츠가 더 중요할 텐데, 어제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미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소화가 전부 됐고 신문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부활절 주말에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가 비밀 방문을 했다는 것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의 주선으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북한을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 본인을 매파라고 하는데 나 매파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야지 된다, 이런 기조를 얘기를 했었고, 세계와 미국이 정말 북한과 이 핵 문제를 푸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그때 상원 청문회에서 강조를 했었던 것이 이제 다시 생각이 나더군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도에 김정일과 그 당시 이제 전략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 뒤에 국가안보국장 제임스 클래폴 주니어가 2014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인 억류됐었던 2명을 석방하기 위해서 갔고 낮은 정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처럼 이제 마이크 폼페오 현재로선 CIA 국장이죠. 물론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러저러한 것보다 이제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마이크 폼페오 지금 CIA 국장은 누구보다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그 코드가 맞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최근까지 그 데일리 브리핑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뜻도 잘 전달을 했을 테고 그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얘기를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이 돼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통령이 설령 뭐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뒀지만 그것은 가능성인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회담은 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뭐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뭐 대통령이 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그 기자회견에서도 뭐 한국 관계자들은 미국 없이는 북한에게 참 그 관대했었는데 내가 없었을 때 관대를 했었는데 뭐 나 없이는 아무런 대화도 못하고 올림픽이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세계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문제만이 아니라고도 했고 이게 뭐 일본 문제만도 아닌 것이고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다 하는 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Talking to North Korea directly. We have had direct talk at very high levels, extremely high levels. 아주 extremely high levels를 얘기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뭐 로이터 통신을 포함해서 그 혼돈했었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 다음에 그러면 직접 그 김정은과 대화를 했느냐 했었을 때 yes라는 그런 그 녹음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다른 것에 대한 yes 답변인 것으로 이게 이제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대통령이 말하는 그 yes라는 그 세자에도 북한 이슈는 너무나 그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전부 뭐 일단 그 오보도 하고 했죠.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과 그 대화를 했다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복잡하고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직접 그 참여를 해야 되고 동의가 필요하고 미국과 북한과 그 중국이 정전 협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그 당시에 빠졌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정전 협정을 또 평화 협정으로 바꿔야지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전쟁을 끝내는 그 토론을 논의를 남한과 북한이 하는데 축복한다. 이 부분은 좀 기분 나쁘긴 하더군요. 당사국이 결국은 한국과 그 북한인데 왜 미국의 축복을 받아야지 되는지 무슨 뭐 위에서 그 오더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좀 언짢기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그런데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 외교 채널이 아니라 정보국을 그 활용해서 백악관이 북한과 소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 정보국장이 곧 그 국무장관이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저 북한이 또 다른 거죠. 북한의 경우는 그 전에도 뭐 국무장관보다는 그런 그 정보국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훈 그 국정원장이 다리를 놓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북한의 김영철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놨던 거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슈가 있죠. 이제 정전협정 평화조약으로 가기까지 한다면 경제 제재를 그 풀어야지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미군 철수를 해야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그 동아시아 외교가 일본, 중국 다 그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해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굉장히 낙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북한을 존중하고 북한도 우리를 존중하고 또 한국이 군사 긴장을 줄이고 군사 충돌도 뭐 끝낸다 이런 얘기도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앞에 얘기했었던 것이 나온 뒤에 한국의 문화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가요? 이번에 남북회담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거론된다. 비무장지대에 말하자면 뭐 군인들 배치까지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청와대에서 나중에 아니라고 했죠. 그 뒤에 어떻게 뭐 후속 그 뉴스가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팔로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 포괄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 포괄적인 협상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조차 한국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이 한국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그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축복한다. 이게 미국 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They have my blessing. 왜 그 남북이 그 뭐 평화적인 무드로 가는데 당연하죠. 전쟁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서류 확상으로 해야 돼서 그렇지만 they have my blessing. 왜 남한과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블레싱을 받아야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하나 특별하게 느낀 것은 지난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뭐 당선자 신분 때도 버선발로 뭐 트럼프 타워에 갔었고 그 뒤에 이제 뭐 거의 그 처음으로 방문한 그 외국의 그 지도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저녁 먹고 있을 때 북한이 그 미사일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는요 정말로 완전하게 짧은 스테이트먼트였지만 연단이 이렇게 두 개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자회견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 자체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를 했었고 그 짧은 성명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인데 그런데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의 1년 반이 돼가고 여러 가지 그 업무 파악이 된 것이고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런 열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뭔가가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앉아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거의 그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그 주도를 해서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로 할 만한 불과 1년 몇 개월 전과는 완전히 그 다른 사람이 돼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평화 조약을 만든다 하는 것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몇 번 그 남한의 지도자와 북한 지도자가 만났었기 때문에 1990년과 2005년도에 이제 평화 조약을 한다 이런 것까지도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그 북한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핵을 완전히 개발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뢰 때도 없었고 또 미국의 지도자들도 달랐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보다는 다른 국제 이슈를 먼저 해결을 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회가 오지 않은 거죠. 당시에 대통령들이 도널드 트럼프도 아니었고 항상 중동 문제 같은 것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북한 이슈보다 그러나 지금 이 여러 가지 환경이 충분히 마련이 된 겁니다. 오늘 그 리얼 클리어 팔러틱의 이제 그 정치학과 교수예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앰허스트 칼리지 그 교수이면서 여기에 이제 그 어피니언을 쓰는 사람이죠. 이 리얼 클리어 팔러틱스가 시사주간지 타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로널드 타이어 스카이라는 이분이 쓴 것을 보면은 아베 신조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지금 골프 칠 것 같아요. 골프도 치고 먼저 그리고 회담도 할 텐데 아베 신조로서는 당연히 이번에 그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일본 그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회담에서 얘기해 줄 것. 그게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이 그 아버지 그 김정일과 김정은의 할아버지 때에 납치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선생을 시켜서 스파이 교육시키고 또 신분을 도용을 해서 북한 사람을 그 스파이로 보내고 또 어린이들을 납치를 해서 세뇌시켜서 다시 스파이로 보내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일본에서 많이 납치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 김정일도 1992년도에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납치했었던 거 1970년대 80년대였고 다 살아있는 사람 없다 했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있다고 하고 아베 신조는 지금 낮은 지지율을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해서 만회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골프도 치고 하면서 아베 신조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그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아베 신조가 얘기하는 그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절에 외국인을 납치를 해서 스파이로 활용하고 이랬던 때는 군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놓고 핵 프로그램에 배를 골고 인구의 110%가 숨지면서도 핵 개발하고 했던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 김정은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러한 일들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김정은 시대는. 그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알자지라도 지금 그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보다도 오히려 아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북한도 나름대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띵크탱크에 돈을 주면서 그 나라의 입장으로 국제 정책을 이렇게 그 세우게 한다던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킨다던가 하는 것처럼 북한도 초대를 하는데, 얼마 전에요. 4월 달이었는데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서 뭐 아주 그 중요한 뭐 외무성의 뭐 부상까지도 만나고 한 사람인데, 그 알자지라의 아시아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그 외교관,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띵크탱크의 어드바이저로 있는, 전에 인도네시아의 그 주미 그 대사도 지냈었던 사람 디노 디잘라스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알자지라의 아시아 전문가 리차드 하버드 헤이다리안, 이 사람이 자신이 본 그 북한을 얘기를 하는데, 나흘 동안에 이제 뭐 고위급 관부들도 만나고 교수도 만나고 했는데, 굉장히 그 평양이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근데 이 다르다 하는 것이 요즘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뭐 평양이 자동차 트래픽이 굉장히 많다, 그 정도로 자동차가 붐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평양의 그 기반, 경제 기반이 굉장히 건재하고 리더십도 건재하다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느꼈고, 김정은의 프로젝트가 북한의 현대화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자본과 그 마켓 접근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함께 굉장히 그 중요하게 협상 테이블에 그 김정은이 올려놓고 싶어하고, 물론 시골은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 괜찮고, 지금 게스트들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식당들에 가서 대접을 했는데, 물론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보통 사람들도 그 같은 식당에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 그런데 평양은 아주 깨끗하고 잘 정비가 돼 있고, 예전에 뭐 구소련식의 완전히 그 도시계획을 뭐 정부가 주도해서 하니까요. 그러나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트래픽이 많다, 이건 아니고 굉장히 그 비어 있더라. 자동차도 많지 않고 택시도 많지 않고 트래픽은 뭐 전혀 없고 길이 아주 넓고 쓰레기 없고, 뭐 사람들이 없는데 쓰레기가 뭐 있겠어요. 강물도 개발 같은 것도 많이 못했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김정은은 그 주체 사상을 새로운 비전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의 리더십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소통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세계를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이 그 부외무상 등과 만나서 다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이 완전하게 뭐 미국을 뭐 물리칠 그 정도로 단단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북한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도 다 그 대등하게, 미국하고도 뭐 한국, 일본과도 대등하게 정상회담을 할 만한 때가 됐다, 이런 그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평양이 빠른 시일 안에 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스텝 바이 스텝 접근 정도는 가능한 것 같다. 평화협상,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알자지라의 아시아 스페셜리스트의 보도였고요. 아무튼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 한국이 그 미국 대통령이 They have my blessing 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그렇다 하더라도
중재자의 역할이라도 그 잘할 수 있고 모든 게 나 뭐 중재자가 중요할 때도 있고 직접 그 당사자가 중요할 때도 있고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 중요할 때도 있고 다 그 역할 현재에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남북 또 그 북미 관계는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당사국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야 뭐 항상 평화 협상을 그 원했으니까 뭐 따로 생각할 것도 없고요. 오늘은 미국 정치 뉴스를 조금 뒤로 하고요. 바브라 부시 그 여사가 모든 치료를 그만뒀다고 할 때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92세로 숨지셨어요. 72년인가요? 73년 함께 살았던 16살 때 만나서 19살 땐가 결혼을 해서 손을 꼭 93세 한 살 많은 남편이 손 꼭 잡고 옆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바브라 부시 여사의 스토리는 공화당 퍼스트 레이디였지만 그 많은 것을 느끼게도 하고요.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바브라 부시 여사 아버지 부시의 어머니가 어제 92세로 숨지셨는데 이분이 항상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진주 목걸이가 한 2줄짜리, 3줄짜리가 $100 미만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KJL이라고 해서 그 디자이너, 남자 디자이너요. 보석 디자이너 케네스 J 레인이 만드는 건데 항상 색깔이 변하면 또 그 오더를 하고 해서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그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언제든가요? 왜 그 미국의 많은 그 언론인은 아니지만 전부 그 왜 정치인들의 그 딸, 손녀 또 뭐 그 관계자들은 그 저널리즘 이쪽에서 일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고 첼시 클린턴도 그랬는데 실패를 했고 지나 부시도 MBC에서 조금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말았는데 그때 이제 손녀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존 맥케인의 딸이 ABC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때 손녀에게 얘기해 줄 때 보니까 왜 진주 하고 다니는 이유가요. 진주 목걸이는 주름살을 덮어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때가 이제 90세 생일이셨어요. 불과 2년 전에 투데이 쇼에서 지나 부시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뭘 하는지 모르고 머뭇거릴 때 진주를 하면은 언제나 오케이야. 모든 것에 다 어울리거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짜 진주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니셨어요. 염색하는 것을 멈춘 것은 그래서 아름답죠. 완전히 하얀 실버 머리인데 잘 어울리시잖아요. 그 색깔이. 수영하는 것도 포기하기 싫고 골프 치는 것, 테니스 치는 것, 특히 이제 수영을 하고 나면은 수영장을 청소하는 염소 때문에 자꾸만 색깔이 바뀌니까 어떤 때는 오렌지도 됐고 해서 이제 본인은 그냥 염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펄 하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해군 조종사였잖아요. 그래서 펄 하버 일이 있고 몇 주일 뒤에 미국 학생들은 항상 파티들 하니까는요. 아무튼 17살, 16살로 파티에서 만나서 해군 조종사가 된 건 나중 일이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 다니다가 19살인가 아무튼 20살인가 결혼을 한 거예요. 대학을 중퇴한 거죠. 그래서일 수도 있고 항상 사람들이 이 가정은 부자고 정치에서 이번에 아들 부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가장 성공한 정치 가문이었는데 뭔가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알아야지 된다 하면서 문맹률 퇴치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인 로라 부시도 이어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포레스트 남편이 그 대통령인가요 부통령인가 그 되려고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지금도 있나요 그 잡지 세븐틴이라는 티네이저 잡지가 있잖아요. 세븐틴 그 티네이저 잡지의 기자가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아니 세븐틴이면 투표도 못 하는데 내가 왜 이 잡지와 인터뷰를 해야지 돼? 뭐 이렇게 그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그럴 정도지만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커멘트는 조심하느라고 안 했고 단지 이번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인 그 제프 부시가 예비 선거에서 겨룰 때는 트럼프 대통령 비난했었어요. 뭐 그 사람 뭐 군인들도 모욕하는 것이고 여자들을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 내 아들이 훨씬 낫지 뭐 이렇게 얘기를 그 했었는데 미국에서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어머니인 그 퍼스트 레이디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그 아담스 대통령의 부인인 에비게일 아담스가 두 번째 대통령, 여섯 번째 아들. 근데 그때는 아들 대통령 될 때는 뭐 이 사람이 이미 숨졌었던 것 같고요.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가짜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아주 그 부담 없는 난 살도 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인가 보통 시골에서 태어났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뉴욕에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자라기도 했고요. 19살 때 결혼을 했군요. 1945년. 오늘 그 달라스 모닝 뉴스가 정리해 준 거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텍사스로 이사를 온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달라스 모닝 뉴스를 제가 지금 보냐면은 뭐 그 도서관 같은 것도 그 텍사스 그 A&M 대학교에 있고 아들도 그래서 그 대통령을 하기 전에 텍사스의 주지사를 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뭐 문맹률 이것도 다 좋은데요. 그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했었던 일도 많기 때문에 바브라 부시 재단이 2014년 기준으로 뭐 한 그 1,500가지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읽고 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그 인상적인 것은 뭐 이 사람이 1989년도에 그때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서 HIV 또 에이즈의 양성 반응인 어린이들 이것은 정말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과 사람들과 내가 접할 때 하나도 나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랜드마스 홈이라고 해서 이런 어린이들 아직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땐 젊었어요. 89년도니까 그 에이즈의 HIV 바이러스의 양성인 아기에게 키스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이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컴패션 있잖아요. 그런 그 연민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렇게 가엽게 생각하고 하는 컴패션이라는 게 인간은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 뒤에 그의 아들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컴패션을 갖고 있었던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었죠. 92세로 숨졌고 토요일에 아마 그 장례식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You know, I was basically saying what the New Testament said about going to heaven, and Mother said, "What about her friend, Mustafa?" 울지 않네요. 오늘 아침에 그 박스의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뭐 여러 성서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로라 부시 여사가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오랜 동안 사랑하고 자녀도 6명이나 나서 네, 자녀도 6명이나 나서 아주 그 행복한 끝까지 이렇게 남편이 그 손을 쥐어주고 하고 눈을 그 감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지금 그 분위기 좋게 그 아들 부시 그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CNN이 박스에서 그 인터뷰한 것을 CNN이 그 받아서 뉴스 클립을 잠시 보여주네요. 아주 가족도 평온해 보입니다. 최은희 여사도 어제인 것 같아요. 숨지셨다고요. 92세로 심장질환으로 신정균 씨가 얘기를 했는데 신정균 씨가 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카메라 기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수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최은희 여사가 1947
77년도 21살 때 그분도 신상옥 감독과 결혼을 했나요? 그리고 77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78년도에 최은희 씨가 납치됐었죠. 1년 뒤에 신상옥 씨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행방불명된 그 최은희 씨를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북한으로 가게 됐고 북한에서 그 17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소금이라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남북한을 통틀어서 국제 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상을 받은 사람은 최은희 씨예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최우수 배우상을 받았었고 1986년도에 또 그 탈출을 해서 결국은 99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남편이 먼저 그 세상 떠나고 그리고 최은희 여사도 92세로 동갑이네요. 바브라 부시 여사와 같이 숨졌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콜린 파웰 전 그 합참 의장이기도 하고 또 국무장관이기도 한데 바브라 부시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With him on abortion rights, or she would get mad sometimes about the language in politics. 네, 잠시 얘기하는데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낙태권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연히 그 찬성을 하고 제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로라 부시 여사도 공화당의 퍼스트 레이디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는 지지했었던 그런 그 에피소드 같은 것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네, 가족들도 뭐 잘 이렇게 어머니 편안하게 가셔서 지금 해븐에 있다고 좀 전에 아들 부시 얘기해서 잠깐 그 단어가 들렸는데요. 네, 모든 그 숨지는 사람들, 가족들 아무튼 그 원하는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난주에 그 직원 어머님이 그 돌아가셨는데 아주 그 어머님 이렇게 그 영상으로 보니까 그분도 그 병을 오래 앓았는데 아드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그 치매를 오래 앓으시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가족들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는. 아이, 사람은 왜 다 나면은 언젠가는 죽어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 대사는 대단해요. 그제 이제 일요일에 러시아에 대해서 시리아를 돕기 때문에 추가 경제 제재를 월요일에 재무장관이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에 백악관의 경제자문 그 레리 그 커드로우가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러시아 추가 제재 없다. 아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순간적인 혼돈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나 혼돈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앞에 정중하게 with all due respect 내가 존중하긴 하지만 내가 뭐 무리하게 굴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만 I don't get confused.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나 혼돈하지 않았거든요.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백악관의 경제자문이 전화 걸어서 사과를 했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사과한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정책이었는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나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미처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소신껏 여자지만 그렇게 남자보다도 더 강한 거죠. 어떤 때 대통령과 다른 말도 많이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도 잘 또 넘어가요. 왜냐하면 신념에 따라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로 했다가 결국 대통령이 마음을 바꾼 거죠. 제재를 안 한다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에게 완전한 그 충성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코드가 완전히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는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닌 것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행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부통령과 좀 반대예요, 스타일이.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 지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션 해니티에 대해서는요.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가 대통령 개인 그 변호사가 감추고 싶어 했었던 클라이언트다. 이런 게 나오고 나서 팍스의 진행자들 가운데서도 그건 아니지. 션 해니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하는데도 팍스에서는 전폭적으로 션 해니티를 지지를 해서 많은 팍스나 바깥에 있는 진행자들이 더 많이요. 정직조차 하지 않는 게 놀랍다 하고 하는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그 한 명의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변호사를 많이 공유를 했네요. 지난번에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부 변호사 있죠. 그 부부 변호사 가운데에서 그 부인 변호사요. 빅토리아 토생싱도 이 션 해니티의 변호사고 또 한 사람은 제이 세크로우는 지금 백악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션 해니티가 대통령과 굉장히 일주일에 여러 번 전화를 하고 뉴스 커버하는 거에 대해서 트윗에 대해서 특별검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뭐 친구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가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한 바에 따르면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비공식적인 백악관 비서실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 스타벅스가 대단하긴 대단해요. 오늘 아침에 그 텔레비전 방송과 스타벅스의 이제 회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CBS 디스모닝과 인터뷰에서 우리 그 스토어에서 한 군데였지만 그렇게 그 돈 내지 않고 아직까지 그 커피를 사지 않고 화장실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가게 하고 경찰을 불러서 수갑 채워서 체포한 것은 정말 부끄럽고 당혹스럽다. 한 군데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어제 이제 그 8,000군데가 넘는 그 스타벅스를 5월 29일 하루 문 닫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하루 교육시켜서 이틀, 사흘, 나흘 그 직원들을 전 직원을 교육시킨다고 인종차별이 더군다나 무의식 속의 편견을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스타벅스가 다른 기업을 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사설에서 뭐 페이스북과 스타벅스 아주 중요한 이런 업체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스타벅스의 경우는 공공장소라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커피 한 잔에 몇 시간씩 랩탑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으니까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다라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이제 뭐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소매업소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스타벅스가 기업의 책임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2015년도에도 레이스 투게더인가요? 그런 것들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일을 했는데 법 집행관은 지금 그 필라델피아 그쪽 지역의 경찰국장인 리차드 로스는 경관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2명 체포하는데 6명의 경관이 쪼르륵 와서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갑을 탁 채워가지고 가고 백인 그 부동산 디벨로퍼가 나 만나기로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도 수갑 채워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겠느냐.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는 그 지역에 흑인이 많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경찰국도 빨리 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보이콧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 조금 말씀드리고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독일에 인형의 집이 생겼는데 그 인형이 성인용 인형의 집이랍니다. 사창가랍니다. 웨이팅룸도 있고 사진 보니까요. VIP 라운지도 있고 이미 파리와 바르셀로나 유럽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 이어서 강혜신이었습니다.